할만합니까? 예. 이어서 갑시다. 오늘 뭐 중복조합 전까지만 가봅시다. 지금 4까지 했나 우리가? 아니 4를 할 차례인가요? 4해야. 오케이. 가자. 별거 없어. 같은 것이 있는 문자의 나열. 뭐 읽어보세요. x, x, y, y, z.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되냐? 이게 질문이죠. 예. 답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식을 써봐요. 식을. 30이요. 얼마? 30. 그렇지. 식을 불러. 식을. 답은 별로 필요 없고. 어떻게 세운 거예요? 100 곱하기 200분의 200. 그죠. 500 나누기 200. 200 하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는 거지. 자, 4-1번 들어가 보세요. 예. 계산 어떻게 했습니까? 700 나누기 200, 300. 그죠. 2번은 어떻게 하죠? 4-2번. 100 나누기 200. A끼린 이웃하지 마라. A끼린 이웃하지 마라. 어떻게 풀어요? 전략은 뭡니까? 4-2번 AA, BB, CC. 근데 A끼린 이웃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로 이웃하지 않는 걸 세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전체에서 A가 이웃하는 걸 빼는 방법도 있죠. 예. 이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됐냐? 여사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내가 찾는 게 지금 A 여집합이라고 부르자고. 다시 말하면 전체에서 내가 싫어하는 거 빼는 거죠. 필요 없는 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세는 게 빠른지 이걸 세는 게 빠른지를 판단하는 게 키입니다. 그냥 세는 게 빠른지 아니면 반대를 세는 게 빠른지. 통상 우리가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자, 왜냐하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케이스가 여러 개라는 걸 의미하잖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몇 개를 빼고 나머지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A끼리 이웃하지 마라. 그러면 A끼리 이웃하게 만드는 게 편해?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게 편해? A끼리 이웃하라고 뭉쳐놓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럼 전체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건 A끼리 이웃하는, 그죠? A끼리 이웃하는 그런 케이스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케이스는 뭐예요? 600, 200, 200, 200 이게 전체 케이스고, A끼리 이웃하면 몇 개가 됩니까? 전체가 5개가 되죠. 5개를 200, 20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되냐? 네. 3번. 자, 별표 하나 치세요. A가 2보다 왼쪽에 와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쓰는데 A가 2보다 항상 왼쪽에 와야 된대요. 어쩌는 거지 이거? 처음 들어보는 문제지, 그죠? A, B, C, D, E, F. 근데 A는 2보다 항상 왼쪽에 와야 된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질문해볼게요. 이 문제는 왜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복 있어요. 인간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라. 이 지금 이 페이지 제목이 뭐야? 뭐라고 써 있어? 같은 것이 있는 눈치도 없는 놈. 이 페이지 지금 이 페이지가 같은 것이 있는 문자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거랑 관련이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있어요가 아니고 왠지도 모르면서 있겠지. 무슨 관련이 있어? A가 이보다 꼭 앞에 와라. 이게 같은 문자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게요, 그지? 생각해보라고. 왜 이걸 지금 냈겠니? 뭔가 해법상 연관이 있으니까 냈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이걸 같은 걸로 보라는 거냐? 혹시? 그 뜻이냐? 그럼 문제 해결에 맞냐? 네. 만약에 A랑 E랑 얘가 학폭 피해자라고 치자. 별로 유쾌한 비유는 아니지만 얘가 얘한테 시키는 거지. 내가 너보다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된다. 혹은 뭐 상급자라고 하든가 군대에서, 그지? 네. 그러면 방법은 이거예요. 얘들 지워버려요. 같은 걸로 봐버리고 앞에다 무조건 A를 넣겠다라고 하면 이런 거지. 쟤네들이 같아야 안 같아? 같지는 않아. 근데 바뀔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같은 거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같은 것이는 순열로 우리가 넣어줄 수 있죠. 아이디어 이해갑니까? 예. 이런 아이디어들을 정확하게 흡수하라고. 아이디어를 흡수하라고. 그럼 전체 6덩어리 중에서 2편으로 나누면 답입니다. 이해가요? 예. 또 다른 시각도 줄게요. 이것도 이해해봐. 자, 전체는요, 지금 전체는 6팩이야, 맞지? 예. 근데 이 중에서 둘로 나눠봐. 전혀 다른 풀이다. 네. 전체 6팩인데 이 중에서 A가 E 앞에 오는 게 많아, E가 A 앞에 오는 게 많아.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누기 이해. 그것도 정확하게 이해하라. A나 E나 구성원상 수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요. 네. 그죠? 그래서 A가 E 앞에 오는 거랑 E가 A 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는 건 정확하게 절반씩이에요. 둘이 무슨 차이라고? 그래서 나누기 2를 한다고 누가 얘기해도 동의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네. 다양하게 보라고. 계산 몇 줄 쓰고 답 나왔다고 좋아하지 말고 구조를 보라고. 구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를 비춰야 돼요. 네. 존나 멋있게 말했지.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해야 전체 모습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네가 어느 쪽에서 질문을 받아도 괜찮은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히고 특히 너 문제 풀고 해설지 보잖아. 존나 중요한 얘기할게. 잘 들어. 해설지 보잖아. 해설지 봐 안 봐? 맞은 문제건 틀린 문제건 봐야 돼 무조건. 특히 너는 더 기초가 부족하다고 네가 생각을 많이 한다면, 다른 애들보다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빨리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풀고 답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맞은 거 틀린 거는 당연한 건데 맞은 것도 답안지에 있는 해석을 잘 읽으라고. 정독하라고. 정독. 그래서 해설지 쓴 사람의 그 테크닉을 네가 다 흡수를 하라고. 맞은 것도 분명히 너랑 다르게 푼 문제도 많거든. 하지만 네게 빨랐을 수도 있고 네 취향에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문제 풀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풀었는지 그 사람 사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흡수를 하라고. 오케이? 그리고 문제가 틀렸을 경우는 당연한 거지. 틀렸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완전히 정독을 하세요. 답지 보는 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답지 보세요. 정확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자세히 읽어서 네 풀이를 완전히 만들으라고. 텍스트 하나하나 읽어서. 문제 풀 때 맞았다고 동그라미 칠 때 수학 실력이 느는 거 아니야. 무슨 강의 들을 때 느는 거 아니에요. 너 혼자 텍스트랑 싸울 때 느는 거라고. 명심해 이거. 그래서 텍스트랑 싸우는 걸 겁내면 안 되고 부담스러워서도 안 돼. 그게 수학 공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서 네 걸로 만들어라. 그거 하면 진짜 탄탄한 공부하는 겁니다. 알았지?
인간보다 훨씬 더 중요해. 무슨 비싼 수업, 좋은 수업, 내 수업도 마찬가지. 네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명심하세요. 다양한 방법을 선생님이 줄 때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나 씨발 풀 줄 아는데 이딴 값 씨발. 맞죠? 4번입니다.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를 나열할 겁니다. 이때 흰 공은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디어 있습니까? 전체에서 신고 이용한 걸. 그렇지. 넘어갑니다. 예. 나중에 계산하시고 5번으로 갑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수의 나열 또는 자연수의 개수. 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조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은 문자의 종류가 2개, 3개 상관없죠? 네.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 계속 나누면 돼요. 네. 왜냐하면 걔네들끼리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이 말 이해가요? 예. 좋아. 숫자 하나, 둘, 둘, 셋, 셋, 셋 배열할 때 짝수는 반드시 앞에서부터 짝수 번째에 와야 된다. 자, 어쩌는 거지? 짝수는 짝수 번째. 이거 안에 나오는 요구 조건이에요. 짝수는 짝수 번째. 어쩌라는 거냐? 자, 예제입니다. 1, 2, 2, 3, 3, 3. 전체 구조를 봐야 됩니다. 짝수 번째니 홀수 번째니 있단 말을 하고 있으니까 6개의 자리가 있는데 짝수 번째라는 건 이런 데 얘기하는 거잖아. 짝수는 짝수 번째에 와야 된다. 짝수는 짝수 번째에 와야 된다. 그럼 짝수 자리라는 건 사실 지금 3군데가 있는데요. 2는 이런 데만 와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럼 그걸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나눌 것도 없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세 자리에다가 이 2개를 넣는 방법은 뭐예요? 3C2. 3C야? 3C 맞죠? 그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냐, 여기 여기냐, 여기 여기냐. 곱하기. 이제 이 배열이 끝났죠? 네. 나머지 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건 어떻게 합니까? 400 나누기 300. 그렇죠. 4팩 나누기 3팩. 잘했습니다. 3 곱하기 4에서 12라고 보면 되죠. 자, 5-1번 가보세요. 이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5-2번만 해봅시다. 자, ABCD의 개수는 곱해서 6이다. 생각해봐. 어렵다. 잘 안 풀린다. 잘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냐? 이딴 식의 의문이 들 때 해야 될 일이 뭐야?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네. 커서 못 먹겠으면 쪼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다만 무슨 기준으로 쪼갤 거냐? 이걸 고민해라. 이걸 무슨 기준으로 쪼갤 거냐? 케이스 네가 나눠봐. 케이스 나누는 것까지 하고 얘기해봐. 어떻게 나눴다고 알려줘봐. 계산 시작하기 전에. 이제 A, B, C, D가 네. 11, 2, 3인 거랑 11, 2, 3인 거랑 111, 6인 거랑. 좋아. 그러면 11, 2, 3으로 나누는 거랑 111, 6으로 나누는 거랑 케이스 나누고 나서 항상 자신한테 던져봐야 되는 질문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 빠짐없이. 자, 확인하세요. 빠짐없이 중복 없이 했는지. 예. 빠짐이 없다는 건 잘 모르지 사실. 네. 확통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빠뜨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그지? 그러니까 그건 항상 위험해.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자기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중복은 있어요? 뭐 있을 리가 있나?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시작해 봅시다. 1, 2, 3의 배열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되죠? 4팩 나누기 2팩. 얘는요? 4팩 나누기 3팩. 이건 12개고 이건 4개이겠네요. 그죠? 둘이 합쳐서 16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6번째 섹션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위의 활용. 뭐 있으나 마나 제목이고 예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기가 같은 서로 다른 세 개의 펭귄이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상자 B에는 그림 보면서 들으면 되겠네요. 상자 A에는 펭귄 세 마리가 크기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무슨 러시아 인형인가? 상자 B에는 곰돌이가 네 마리 들어있는데 얘들도 다 크기가 달라요. 자, 총 7개의 인형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한 줄로 쭉 나열하겠다는 건가 봐. 그죠? 네.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상자에 담겨 있는 인형, 같은 상자에 담겨 있는 인형, 즉 펭귄 팀, 곰돌이 팀이 있는데 반드시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해야 된다. 밑에 예제 이해 가요? 예. 곰돌이하고 곰하고 펭귄은 마구 놓여 있어요. 사실 곰이냐 펭귄이냐를 놓고 따지면. 하지만 곰끼리 보세요. 크기가 커지고 있고 펭귄끼리도 크기가 커지고 있죠. 예. 이건 네가 지켜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상자 A의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펭귄은 상자 B의 두 번째 펭귄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답니다. 이 나가 어렵네요. 그죠? 다시 펭귄 작은 순서대로 두 번째 펭귄, 즉 가운데 펭귄이죠. 그 다음 곰돌이 작은 데서부터 두 번째 곰돌이, 서열로 따지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죠? 걔네 둘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답니다. 반드시 두 번째 펭귄이 왼쪽부터 말할게요. 그냥 왼쪽 두 번째 펭귄이 왼쪽 두 번째 곰돌이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게 규칙입니다. 네. 일단 가만 따지면 답이 뭐예요? 가만 따진다 그러면 답이 뭡니까? 가만 따져보세요. 아까 했던 문제잖아 임마. 예. 펭귄을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 7 나누기 400. 그렇지. 곰돌이끼리는 안 따지고 펭귄끼리는 안 따진다는 소리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서열이 있어. 이게 곰돌이 제일 큰 형이 야 네 자리 맡아 이거잖아. 맞아? 그럼 알아서 네 자리 맞는 거야.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다고. 곰돌이끼리 다르잖아요. 뭐 일단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같다 그랬냐? 걔들끼리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지. 이해 가요 이 말? 네. 그래서 답은 지금 말한 대로 700 나누기 403회입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고요. 이건 뭐 연습용으로 풀어본 거고. 나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두 번째 펭귄이 두 번째 곰보다 왼쪽에. 기회를 갖다 오세요. 뒤에 같다고 생각하는 게 될까요? 이미 펭귄끼리 같고 곰끼리 같잖아. 두 개를 같다고 생각하고 걔네 둘만 보면 둘이 같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펭귄끼리 서열은 어떻게 할 거고 곰돌이끼리 서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걔들도 같다고 본 상태로 서열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두 개. 펭귄이 선행하는 거랑 곰돌이가 선행하는 거랑 개수가 같으니까 나누기 2를 해요. 답 내보세요. 나올래나? 쉽지 않네, 그죠?
자, 해봅시다. 네. 쉽지 않아요. 지금 얘하고 얘를 지금 비교해 달라는 말인데 이렇게 해봅시다.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취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쓰는 거예요. 못 푸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쓰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그렇잖아. 바보가 아닌데 쓰다 보면 감이 생겨요. 그럼 직접 한번 답을 써보자. 자, 얘네 팀은 그냥 A라고 부르고 얘네 팀 B라고 부를게요. 그럼 되죠? 네. 구분 안 하고 이렇게 써도 돼. 맞지? 어차피 앞에서부터 1, 2, 3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 답이죠. 네. 이렇게 써보자는 거지. 뒤에는 쓸 필요 있어 없어? 치멋대로 오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곰이 두 번째 펭귄이 이 두 번째 B 두 번째 A가 두 번째 B보다 앞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이 뒤에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우리한테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돼도 어차피 얘가 세 번째 칸까지야. 사실니까 승부처는 세 번째 칸까지 A 두 마리 B 한 마리가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 또 다냐? 더 있어 하나. 뭐라고요? 그렇지. 그것도 다르죠. 당연히 답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케이스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분석이라는 게 그냥 하나하나 답을 쓰자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여기도 뒤에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문제 여러 종류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이 생긴다고. 자, 그러면 답을 좀 내봅시다. 이거는 몇 개죠? 이 답이 그럼? A 하나 B 세 개 섞어야 되잖아. 네, 4팩 3팩이지. 같겠냐 다르겠냐? 같겠죠. 이런 대칭 구조도 빨리빨리 이해하시고 바보같이 똑같이 풀면 안 돼, 그죠? 얘랑 얘랑 똑같다. 비슷한 구조다. 같은 레벨이다. 이런 거 빨리빨리 이해해야 된다. 이건 뭐야? 하나. 자, 그래서 얘 셋입니다. 됐어? 예. 지금 뭐 케이스 분석에 대한 좀 경험이 없으니까 시간이 들더라도 좀 같이 많이 풀겠습니다. 6-1번 가볼게요. 자, 문자 A, B, B, C, D A, B, B, C, D라는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맞죠? B 3개, C 하나, D 하나.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나열한다. 자, 여기서 좀 썰렁한 질문 던져볼게요. 이 카드 B, 카드 B, 카드 B 얘네들은 같은 카드야, 다른 카드야? 똑바로 대답해봐. 같은 카드야, 다른 카드야? 같은 카드. 세상에 같은 카드가 어딨냐? 항공장에서 같은 날 같은 찍어낸 카드라고 해도 같겠냐? 현미경으로 보면 다르지? 그 본질을 이해하라고. 이 같은 카드야, 다른 카드야? 다른 카드입니다. 하지만 같다고 봐주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이해해야 정확한 거야. 됐어? 아니 세상에 같은 물건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완벽하죠. 다시 7장의 카드가 적혀 있다. 카드 A하고 카드 A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만 다르다고만 말하면 또 썰렁하지. 다른 카드지만 같다고 봐주면 둘 다 A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답이에요. 됐지? 자, C가 적힌 카드와 D가 적힌 카드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 있어요? 제일 먼저요. 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결정해야 되죠. 전체에서 C 사이, C, D 사이에 하나만 있는 거랑 여사건을 제외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그죠? 네. 여사건으로 풀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는 매우 잘했어. 그 다음에 할 일은 여사건이 뭔지 정확하게 규명해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여기서 말하는 여사건이라는 게 뭐야? 말해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정확하게 반대쪽을 말해야지. C와 D 사이에 한 장이 있는 것과 또. C와 D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잘했습니다. 첫 번째, CD가 붙었다와 두 번째, C사 D 사이에 한 장이 있다. 잘했어. 그럼 요거 세고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체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CD가 붙은 경우 해야 되고, CD 사이에 하나가 들어있는 경우 해야 되고. 됐죠?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자, 전체는 뭐죠 그럼? 7개 배열하는 거지 뭐. 7팩, 2팩, 3팩이죠. 그러면 7, 6, 5, 4 하고 이거 치웠고 2만 치우면 되죠. 계산도 좀 요령껏 하세요. 이거 계산하면 10이잖아.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잖아. 420. 됐어? 네. 다음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1번 케이스. CD가 붙은 경우 몇 개입니까? 이걸 묶어서 하나로 치는 거 아닌가? 6죠. 6팩 나누기 2팩, 3팩. 그럼 6, 5, 4 미련하게 할 거야? 이걸 7로 나누면 되죠. 네. 60. 방금 한 거랑 똑같잖아. 7만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두 번째. 자, C하고 D 사이에 글자 하나가 오는 케이스. 네가 해봐. C하고 D 사이에 글자 하나가 오는 케이스. 또 나눠야죠. 이 안에서 케이스 분석을 해야지. 몇 가지로 나눕니까? A가 오는 것과 그렇지. CAD가 오는 것과 CBD가 오는 걸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죠. 그지? 예. CAD가 온다. 이런 케이스는 몇 가지입니까? 얘랑 묶는 거죠. 네. 500에 일단 5덩어리죠. 덩어리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5덩어리가 있고 얘네들을 3패로 나누면 돼요. 이거야? B2세기가 붙이니까 뭐라고요? B2세기 B색이 겹치니까 3패 나눈 거잖아. 네. 됐어 그럼? 네. 틀렸습니다. 다시 생각해요. 문제가 뭐야 정확히? C하고 D 사이에 하나가 오는 케이스를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잖아요. 네. A가 올 거냐 B가 올 거냐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됩니까? 자리 바뀌어야 됩니다. 네. 자리 바뀔 수 있어요. 됐어? 네. 40까지고 이거는요 5팩하고 CBD를 잡으면 이렇게 묶는 거죠. 네. 5팩 이번에 2팩 2팩이죠. 네. 그리고 CD 자리 바뀔 수 있다. 이건 뭐야? 5 이렇게 치워버리고 5, 4, 3 60이죠. 네. 그럼 전체 420에서 40도 빼고 60도 빼고 320인가요 답이? 아닌데 뭐 빼먹었지? CD가 붙었다가 몇 개니? 이거 CD가 붙었다. 이거 곱하기 2 안 했다 우리. 아, 그죠? 그래서 420에서 다시 할게요. 420에서 120 빼야죠. 네. 그리고 40도 빼야죠. 60도 빼야죠. 그래서 답이 200이 나옵니다. 됐냐? 예. 2번은 각자 해보고 10번 갑시다. 자, 길찾기가 나왔네요 드디어.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먼저 예제를 좀 볼게요. 자, 거기 밑에 있는 텍스트 좀 읽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칸, B칸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나와요. 그 밑에 문제를 보세요. 지금 4칸에 2칸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얘가 또 이상한 조건, 제일 많이 나오는 조건이죠. 이 P점을 자, 봐봐. 첫 번째 문제. A에서 P로 갈 때 A에서 B로 가는데 반드시 이제 P를 경유할 것. 두 번째, P를 경유하지 말 것. 둘 다 잘 나와요. 그럼 전체 답은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6칸 아니야? 그래서 2팩 4팩으로 나누면 되죠. 기억납니까? A가 4개 있는 거고 B가 2개 있는 거라고. 네. 걔네들 배열하면 되는 거라고. A 4개, B 2개 배열하는 거라고. 됐죠? 답이 이거야. 전체는. 그래서 답은 15가지예요. 괜찮냐? 네. 다음 P를 경유한다. 아니 몇 가지겠니? 먼저 1로 가. 그 다음에 곱하기 1로 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P를 경유하는 방법 몇 개야?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가야지. 4팩, 3팩. 이해 갑니까?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그 다음에 곱사건으로 여기서 일로 가는 건 2개밖에 없죠. 그지? 네. 그럼 4, 5, 2, 8가지가 됩니다. 이게 P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에요. 쉽죠? 중간에 뭐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라고 시키면 쪼개가지고 곱사건을 해결하면 돼요. 그럼 P를 경유하지 마라는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 이건 푸는 방법이 복잡하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내도 이걸 내도 이걸 푸는 거야. 이걸 내도 이걸 내도 이걸 푸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실제로 뭘 실제로 쓴다는 거야? 정말 15가지 나오는데 숫자로 한번 써봐. 꼭 2번 이상 하세요. 답이 한 방에 나오면 모르겠지만 앞에 틀리면 뒤에 다 틀리거든. 나와시고 예. 나와요? 네. 1, 2, 3, 3, 6, 4, 10, 5, 15. 별거 없죠? 예. 다음 경유하지 않는 것을 해볼게요. 자, 잘 봐. 여기를 아예 없애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기도 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기하고 여기가 다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같은 얘기야. 선생님 이 다리는 있지 않냐? 들어가지 못하면 요점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 점을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만 끊어놔도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이 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점에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예 들어갈 길도 막아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됐어? 네. 자, 그러면 이 상태라고 치고 숫자 다시 한번 써봐. 앞에 숫자 무시해서 다 지워버리고 지도를 새로 그리든가. 이 상태에서 해봐요. 7 나오나? 요 그림 그려야 돼. 요 그림 가운데 없는 거. 예. 폭파돼서 뭐 다리가 끊어졌네 뭐 어쩌고 저쩌고 써봐. 나와? 잘 안 되지? 예. 일로 와봐. 그렇지. 빨갛게 쓸게요. 1, 1, 1 이건 다 똑같아. 됐지? 봐봐. 봐봐. 여기 뭐야? 2. 여기는 3. 여기는
변화 없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6, 그지? 네. 자, 여기는 여기 뭐 없어. 쓸 거 없어, 쓸게. 여기는 뭐야, 여기? 말해봐.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야? 6.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 네. 여기는 뭐가 노드가 있지도 않지만 뭐 1이라고 쓸고 그냥, 그지? 여기 7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 방식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 7 되냐? 다시 한번 써봐. 네, 됩니다.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낫겠냐고. 15 구하고 이거 앞에 봐. 이거 구하고 빼서 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바쁘면 직접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 중간에 뭐 다리 끊어지고 뭐 킹콩 앉아 있고 뭐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에이 씨발 그냥 세고 말지라는 게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단 2번 이상 하라고. 하나라도 틀리면 다 틀리니까. 되냐?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P를 거쳐서 최단거리까지 가라. 이건 답이 8개겠지만 P를 거치지 마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풀이가. 네. 15에서 8을 빼서 7로 쓴다 뿐이지 동일한 거라고. 7-1번 가볼게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의 수는 질문이 뭐가 있죠? 뭐 써놓은 게 뭐예요 지금? 아, 지금 중간에 다리가 끊어졌네요, 그죠? 네. 그럼 두 가지로 해보세요. 뭘 해보냐? 직접 쓰는 건 나중에 해보면 될 일이고, 이거를 우리가 직접 써서 푸는 건 당연히 방법이 있고요. 직접 쓰지 않고 푼다면 온전하게 있는 그림이면 여기가 이어졌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를 끊어버린 거죠. 네. 그럼 여기를 끊었으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여기를 끊었으면 여기 들어갈 일이 없는 거잖아. 네. 그렇다고 이 점을 폐쇄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얘 쭉 지나가는 레시도 있거든. 맞죠? 네. 그럼 요 다리 하나만 끊어가지고 우리가 세면 되는 건데 전체에서 요 다리를 지나가는 경우는 빼는 것도 답이죠. 아, 네. 그러면 여기를 P점, 여기를 Q점이라고 잡고 여기서 일로 가는 케이스에서 여기는 순간이동 이렇게 가는 케이스 요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직접 써보고. 사실 직접 쓰고 싶겠지만 요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맞춰보는 식으로 이렇게 쓰라고. 해봅시다 그럼. 1번 풀이. 전체를 먼저 계산할게요. 전체는 다리가 온전히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7팩, 3팩, 4팩이에요. 맞지? 네. 그럼 7, 6, 5, 3, 2 해서 35입니다. 예. 그 다음 PQ를 거쳐서 가는 케이스 이렇게 표시하고 PQ를 거쳐서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팩 나누는 게 3팩 4야? 맞죠? 네. 그 다음에 순간이동 절로 간다 2가지 8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라고 예측이 되냐면 27이에요. 자 이제 직접 세봐 숫자 써서. 네. 하고 싶었지? 재미 들리면 계속 하고 싶다니까요. 나옵니다. 나와요? 예. 근데 생각해봐. 너 이게 있으니까 답이라고 확신하지. 맞죠? 꼭 2번 해봐야 돼. 이걸 그거부터 했으면 27이라고 나왔을 때 믿으면 안 된다고. 앞에 틀리면 뒤에 다 틀리거든. 꼭 2번 이상 해보세요. 예. 오케이? 답을 확신하는 또 좋은 방법 하나는 이거야. 출발지 도착지를 바꿔봐. 답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지. 네. 근데 써봐. 써지는 숫자는 전혀 다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방향도 바뀌어지니까 헷갈리거든? 할 수 있겠어? 네. 해봐 한번. 지우개를 그냥 다 지워버리고 거꾸로 한번 써봐. 쉽지 않아. 눈이 뒤집어져야 되거든? 여기 화살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일로 가야 된다,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한번 써봐요. 거꾸로 쓰는 게 쉽지 않아. 이렇게 쓰고 출발해야지. 이건 알죠? 그죠? 손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해가면서. 나왔습니다. 나와? 오케이. 이렇게 손으로 해가면서 해야 아닐까요? 예. 됐죠? 거꾸로 쓰는 것도 좋은 검사하는 방법이겠지. 자, 7-2번 가봅시다. 원래 있던 저 큰 원래 모양을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4칸 4칸이니까 8팩 나누기 4팩 4팩이죠. 예. 거기서 특정 점들을 제거하는 식으로 답을 쓸 수도 있지만 그래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그냥 쓰고 말지 뭐, 그지? 맞아요? 그냥 한번 써봐요. 앞으로도 한번 써보고 뒤로도 한번 써보고 그럼 믿을 거 아니야. 장애물이 이렇게 많으면 그냥 세버리고 끝내는 거지 뭐. 뭘 복잡하게 따져. 여사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그지. 얼마 나옵니까? 48 나와요? 예. 거꾸로 한번 해봐. 지워버리고. 나옵니다. 나와요? 그럼 믿을만하지, 그죠?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중복 조합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지 뭐.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잠깐 쉬고